briefing. Why so seriou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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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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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Why me. so serious? 본격적인 뉴스 브리핑 전에 만납니다. 뉴스 전 비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자, 어버이날입니다. 그러네요. 혹시 뭐 지금 어머님이나 아버님하고 함께 살고 계시지는 않으니까 따로 지난 주말에 갔다 왔는데 네. 그냥 뭐 드리고 왔습니다. 이미. 드리고 왔다는 건 뭘 드렸다는 거죠? 꽃다발 하나랑 현금. 네. 봉투. 네. 저는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희 어머님 또 장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네.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출근길에 연락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무것도 아직 송금하셔야죠. 뭔가를 좀 해드려야 될 텐데 네. 제 아내하고 상의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 인사해 주시는 분들 박영애님 굿모닝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6512님은 야근 마무리하면서 곤유부와 함께 어버이날을 맞이합니다. 오늘 아침엔 날이 약간은 쌀쌀하지만 공기는 상쾌합니다. 야근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퇴근하시는 거죠? 와, 밤새셨네요. 네,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또 네. 어버이날이니까 또 부모님께 연락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651님 한 번도 뵌 적 없는 시어머니께 살아생전 좋아하셨다는 백장미를 들고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제게 주셨으니 감사와 남편을 달래주려고 합니다. 네. 뭐 저기 세상을 떠나셨나 봐요. 그런 예, 겁니다. 안타까운 분들도 계십니다. 박정민이 힘이 된다니 문자 보내네요. 오늘 계획이라 어버이날이니까 어른들께 안부 전화 드리고 아이들과 저녁에 외식 정도요. 소확행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예, 그러니까 이 연락드리는 거 네. 이거 참 사실은 어렵지 않은 건데 잘 맞습니다. 안 돼요. 꼭 오늘은 연락 꼭 드렸으면 좋겠고 또 웃으면서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자, 어버이날 그래도 뉴스를 살펴봅니다. 헤드라인부터 네. 보죠. 오늘은 한미 정상 간 전화 통화 관련 헤드라인 있고요. 거기에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소식 그리고 최근 이슈들 전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어요. 맞습니다. 예. 35분간 통화를 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대화 이탈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고요. 두 정상이 북한의 전술 유도무기 발사 직후에 양국 정부가 긴밀한 공조 아래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한 게 매우 효과적이었다. 뭐 이런 의견을 함께 교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을 두고 한 말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북핵 외교전에서 우리 정부 대응이 한 박자씩 늦고 있다라는 지적을 한 신문사도 있습니다.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6일이죠. 그 문재인 대통령보다 하루 앞서서 40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을 아예 거론을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뭐 코리안 패싱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정부의 대응이 늦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동아일보는요. 북한이 대화궤도 이탈 않게 대북 식량 지원 긍정적이라고 헤드라인 뽑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식량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네. 이런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는요. 한미 정상 북미사일 사흘 만에 통화라고 제목을 뽑았네요. 이 보수 언론들은 뭔가 좀 늦게 지금 처리한 것 하고 있다. 아니냐라는 예. 지적을 했고 또 다른 또 언론사들은 이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부분들을 또 앞세우고 있기도 해요. 부각했죠. 예. 자, 그리고 어제 또 하나의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3기 신도시가 어제 추가로 지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광기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이 지정이 됐습니다. 작년 말에 남양주 왕숙, 그다음에 하남 교산, 인천 계양에 이어서 이제 3기 신도시 5곳이 다 공개가 된 겁니다. 네.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이 오는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과연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집값 안정세를 가져올지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을 받는 대목입니다. 경향신문은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의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이라고 제목 정했고요. 한겨레는 고양 창릉 부천 대장 3기 세도시 추가 지정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보니까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군요. 네, 여권 공수처 법안 대법 부정적 입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문을 보냈는데 사법부 최고기관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니까 뭐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칼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고 또 함께 쓰고 있고요. 특히 정권의 눈에 가신 소신 판사를 제거하는 데는 최고의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부장판사가 이런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이 의견도 함께 싣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 것인데 대법원의 의견인 것처럼 적혀 있는 부분들도 보여요. 맞습니다. 예. 자, 끝으로 주류세 개편과 관련된 소식도 살펴보죠. 한국일보가 다루고 있고요. 여론 눈치에 50년 만에 주류세 개편 또 무산 위기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최근에 소주값만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주류세 개편안 발표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주류 출고가에다 이 매기는 기존 종가세 대신에 술의 용량이나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삼는 종량세로 바꾸자 이런 방향의 주류업계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논란 의식해서 결론을 미루는 모양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개편 철회 가능성까지 내비쳤다고 해요. 정부가 이견 보이는 이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 장애를 보이고 있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너무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가세, 종량세 어려운 얘기들인데 네, 아무튼 뭔가 결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맞습니다.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신문 살펴봤고요. 인터넷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어버이날 얘기가 빠질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버이날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뭔지 보통 이 업체가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1위가 많이 바뀌었어요. 뭐 안마 조사하는 의자라든지. 주체가 어디냐.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지난 1년 동안 SNS에 어버이날 선물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를 분석한 거죠. 예, 그랬더니 현금을 포함한 용돈 박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용돈을 이렇게 박스에 넣어서 요즘에 이렇게 만 원짜리를 돌돌돌 말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저도 꽃과 봤어요. 함께 예. 상자에 담아가지고 예, 그리고 2위와 3위는 전화하고 편지였습니다. 미혼 자녀의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을 위한 선물로 선을 본다 이런 트렌드도 이게 또 왜 또 부모님을 위한 겁니까? 저렇게 야.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받기 싫은 건 뭔지는 그동안 안 나왔었는데 네. 이런 것도 조사를 해봤더니 1위가 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케이크하고 꽃다발도 예상을 깨고서 좋아하지 않는 선물 2, 3위에 올랐다고 하고 휴대전화도 또 선물 5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그렇군요. 예, 재밌는 기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싫어하는 선물들은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어요. 예. 자, 다음 토픽 보겠습니다. 97명 공안부 배당입니다. 지난달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는 과정에서 검찰의 국회의원 97명이 고발된 사건 14건 모두가 공안부에 배당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를 망라하고 그렇죠. 예. 이제 특히 사보임 관련 사건의 경우는 이제 수사 결과가 패스트트랙 절차 자체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안부가 상당히 부담을 지금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럴 수 상황이고요. 있겠죠. 예. 강제로 사임시킨 게 불법이라는 검찰의 판단이 나오면 자유한국당 등이 이제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 자체를 원천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검찰이 불법 사보임으로 결론 내면은 이후 개최된 회의 과정의 폭력 사태 역시도 이게 공무집행 방해나 국회 선진화법으로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게 또 법조계 분석이고요. 문무일 검찰총장 등이 패스트트랙에 포함되어 있는 수사권 조정안에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공안부 정말 어려울 것 같고 이 어떻게 결론 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이 일부 정치인들에게는 정치 생명이 또 연결돼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다음 총선에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짧게 하나 더 보죠. 버스에서 흉기 난동이 있었습니다. 예, 어제나 12시 45분쯤에 운행 중이던 마을버스를 한 20대 남성이 막아 세웠고요. 놀란 버스 운전사가 이제 경적 울렸는데 순식간에 버스 올라타가지고 흉기하고 야부방망이 들고서 기사 위협했습니다. 뭐 경찰에 잡히긴 했는데 대학생이고요. 범행 약 2시간 전에는 그 본인이 듣는 강의 교수한테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또 메시지도 보냈다고요. 네. 그러니까 평소 정신질환 앓고 있는데 또 조현병이 아니나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아파트, 병원, 거기에 버스까지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곳에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또 불특정 다수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불안한 그런 상황이죠. 이런 불안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좀 잡혔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어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